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25일 오후 2시에 대구에 있는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셨잖아요. 거기에 윤미향 당선자를 오라고 했는데 당선자분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화가 나셨나 봐. 다 까발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할머니 입장을 100% 서운함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이 이제 일본까지 확대되고 검찰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할머니의 존재도 할머니의 지금까지 쌓았던 그 공적도 정의연의 그 모든 활동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거 국가적인 망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3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저는 말을 좀 하고 싶지 않고, 이 KBS 나하선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저의 마음이랑 좀 비슷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 이 할머니는 무오류의 절대선인가? 언론은 비겁하다. 이 할머니의 최근 행적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과거 고난과 투쟁이 현재 행위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화운동은 물론 항일 인권운동에도 공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배경과 동기에 대한 의혹과 무관하게 내부 폭로가 나온 만큼 윤미향과 정의연대의 활동에 과오, 일탈이 있었는지는 선입견 없이 검증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제의 반인권 범죄,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치명상을 안기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옹호 세력이 재바로할 빌미가 된 폭로 행위 자체의 진정성과 순수성 여부도 선입견 없이 검증돼야 한다. 폭로의 계기와 내용,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폭로의 계기와 내용, 상당 부분이 윤미향의 정계 진출과 관계된 만큼 폭로자 이 할머니가 과거 금패치를 달기 위해 정치권에 서성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시 권력 욕망 탓에 동지를 공격하고 시민운동에 타격을 줬다는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폭로의 진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모든 언론이 언급을 꺼리는 문제. 이 할머니가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 전체의 의견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그런 권한은 어떤 절차를 통해 부여됐을까? 수요 집회 중단 요구가 피해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극히 개인적인 주장이라면 이는 결국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배척돼야 되고 폭로의 순수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반영돼야 한다.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그냥 악으로 만들어놨어요. 국회의원 되려고 할머니를 이용하고 돈벌이한 사람으로. 근데 정작 이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갑툭튀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 말들에 대한 검증들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의 이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그 진위, 이 할머니의 의도, 그 다음에 이 할머니의 병풍을 치고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윤미향을 공격하는 용도로 할머니의 입을 사용합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저도 그냥 웬만하면 말을 안 했었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 정의연의 모든 활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모든 활동, 김복도 할머니나 김학순 할머니의 이런 활동들이 다 사라질까봐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윤미향 사건을 바라보는 이 언론의 시선이 진짜 너무 야비해요. 특히 이제 검찰이 딱 나서니까는 이제 막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예요. 윤미향 의혹, 수사 속도낸 검찰, 정의연, 숨통 튈까? 파이낸셜 뉴스. 시민단체 윤미향 줄고발, 서울지검으로 전담, 수사, 노컷 뉴스. 사건 병합 추가 고발까지? 검찰, 검 끝에 오른 윤미향, 서울경제. 윤미향 고발 3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송, SBS. 다 이런 식이에요, 뉴스 기사들이. 윤미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너무 짝짝꿍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윤미향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맨날 이렇게 다리가 돼주는 그 맨날 고소고발하는 심부름단체 있잖아요. 법세련이라고.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14 해가지고 법세련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준모로도 고발하고 얘네 똑같은 애들인 거 아시죠? 이름만 달라. 고발을 맨날 하는 애들이 20일에도 고발을 했어요. 윤미향 당선자 그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 경매자금 해병이 허위라면서 고발하고요. 22일에는요. 정의원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됐어요. 저 뭐 하자는 거냐고. 심지어 얘네들이요. 25일날 자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면서 황희석 최강욱, 제보자 X를 전부 다 고발했잖아요. 업무방해 혐의로. 왜? 채널A 업무방해했다고. 채널A와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통화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는 그거는 그거는 게다가 통화를 했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검언 유착이 아니라 정언 유착이라고 하면서 지금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X를 추가로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황희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으로 한마디 날렸네.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야, 진짜 이제 드디어 얘네 잡는 건가요? 이 사준모 법세련? 법세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지씨를 비롯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인, 황희석 최고위원 등 3명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발할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단다. 아마도 고소고발 전문단체를 모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다. 두고 봐라. 느낌표. 네, 이 법세련 같은 애들은 법세련 사준모 같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지금 빨리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갖다가 무슨 토론 프로에도 막 나오게 했던 것 같더라고. 왜? 고소고발하는 단체, 극우단체의 이미지를 세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명 놓고서는 해준 거 아니에요. 어둠의 윤사모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근데 쟤네들이 어떤 애들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너무 뻔히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요. 이용수 할머니 비판 안 하시. 오로지 저 사람들을 장기판의 말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저 행위를 해주고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겠죠. 이거에 대한 고리를 끊어야 돼요. 저 사람들 정말 국세청에 나서서 쟤네들 계좌 다 털어봐야 됩니다. 정말 가장 제가 볼 때 의심스러운 애들이 쟤네들이에요. 네, 그리고 윤미향 사건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명숙 사건이 이렇게 큰데 채널A 사건이 이렇게 큰데 이런 사건들은 다 묻혀요. 나경원도 지금 묻히죠. 윤석열 장모 와이프 이런 큰 사건들은 다 묻힙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소위 말해서 검찰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의 큰 사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이 사건을 능가해요. 제대로만 조사하고 특검에 들어가면. 근데 이런 게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묻혀요. 윤미향으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오늘 일단 뉴스타파에서 5편이 방송된다고 합니다. 5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사실은 재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신인모 기자가 YTN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김경래 기자하고 신인모 기자가 정말 이번에 큰일을 했는데 김경래 기자의 고발뉴스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김경래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한 거. 이거 옛날 사건이잖아. 잊혀진 사건이잖아. 근데 왜 이 사건을 했냐. 물론 이게 재수와 검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너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왜? 박영욱이나 한만호라는 재소자를 이용해서 검찰이 사건을 꾸미고 시나리오를 꾸며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었거든. 이건 똑같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방식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별건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다시 말해서 한명숙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의문으로 남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이기도 맞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해야 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2010년 4월 1일 날 한만호를 통영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거든요. 불과 일주일 만에 4월 8일 날 동아일보부터 쫘라락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명숙에 대해서. 그 일주일간 그러니까 사건이 명확하게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혐의도 아무런 것도 입증되기 전에 오로지 그 사람과 일주일 동안 입 맞춘 다음에 이것이 확증된 그 혐의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한명숙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들은 그 지지율이 막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막 흐뭇해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용래 그 기자가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 이 사건이 한명숙이 유죄냐 무죄냐 이거 3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이 한만호라고 하는 한 인간 그냥 평범한 인간 김용록 PB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유호성 뭐 그 공무원 같은 사람이지. 이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망가졌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이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보면서 이 사람의 이 고통이 왜 검찰 개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나 얼마 전에 김용록 PB도 그 얘기 했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살면서 이렇게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절실하게 와닿을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그 검찰과 그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시민으로서의 그 의지를 다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형인 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는 이런 거 끊어야 되지 않나. 네, 민주당도 정치권도 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